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제5강입니다. 당좌자산 두 번째 파트, 바드러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러움은 이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많은 파트 중에 하나이고요. 바드러움은 이제 말 그대로 어음, 그러니까 약속 증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드러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음은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대신 어음으로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일단 어음은 드릴 테니 이 어음으로 일단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는 약속 증서입니다. 그래서 어음은 다양해요. 일자가 3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120일짜리, 180일짜리 등 다양합니다. 근데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요, 그 사이에 현금화가 안 돼요. 원래는 불가능한데 이 기간 내에 돈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일이면은 6개월 뒤에나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제 급한 자금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어음 할인, 즉 팩토링 거래가 존재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음으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이점도 있고, 근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내가 권리가 있으므로 차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회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하니까 어디 대변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트를 나누어서 보면은 첫 번째 1파트, 그 다음에 돈을 그 사이 받을 수 없는 단점 2파트, 급한 경우에는 패터닝 거래 3파트, 그 다음에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이 이제 돈을 받음으로써 권리가 상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변 처리한다 라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자 한번 봅시다. 통상적으로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요. 자, 어음 받았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차변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리가 있는 거는 차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JB상사는 외상으로 처리했던 1,000원은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하니까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대변 들어갔다가 이제 어음을 받은 거죠. 어음을 받았으므로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똑같이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일단 받을 어음으로 한 번 더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 상실은 대변, 권리가 있는 거는 차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받을 어음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처리해요. 어떻게? 아까 3-1번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차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 회사에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서양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차변. 그래서 이렇게 차변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어음 만기는 당연히 이제 권리가 상실하고 돈을 받는 쪽이니까 이때 이제 대변을 처리하고요. 어음 할인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 할인이에요. 자세한 건 밑에서 보시면 돼요. 어음의 배서 양도는 이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이제 타사의 어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 그러니까 현금 대신
어음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받을 어음인데 이 어음 드릴게요 라는 의미. 어음 부도는 말 그대로 수령 금액을 못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략 한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하나하나씩 또 보는데도. 자, 그래서 3-2번 파트 봅시다. 어음이 만기가 되어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 어음이 만기가 되어 수수료를 포함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돈 들어왔다 어디에요? 그렇죠. 차변에 기입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음으로 받았던 1,000원은 만기가 되어 수수료 1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도 일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빼고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뺀 금액 900원만큼 받는 거고, 받을 어음은 만기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났어요? 아직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난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는 이제 내 어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났으니 대변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의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음이 만기로 인한 만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아까 처리한다고 했었고요. 어음이 만기 이전에 할인하는 할인 수수료가 있어요. 만기 이전에. 이 계정 과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게다가 영어 외 비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고 자기 시험 때 헷갈리는 계정 과목 반드시 숙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계정 과목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어음 할인입니다. 어음 할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음 할인은 여기에 줄 거면 돼요. 회사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은행에 넘겨줌으로써 어음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음이 100% 다 할인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다 라고 하면은 은행 측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할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이제 은행에 넘김으로써 권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 입금됐으니까 차변 처리하고 할인 수수료 여기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 거래는 패토링 거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위에 적었듯이 만기인 경우에는 만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그냥 처리하면 되지만 할인인 경우에는 이제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분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어음을 은행에다가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처분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할인 수수료인데 계정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할인일 때는 이 계정 과목, 만기일 때는 이 계정 과목을 꼭 쓰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어음의 이제 할인 흐름은 이렇게 돼요. 채권자가 어음 할인 요청을 해요. 우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어음들을 은행에다가 일단 넘기는 거예요. 사실 은행이 아니고 캐피탈 넘기는 거죠. 넘겨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 설명할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일단 놔두면 되고. 그래서 할인을 승인한 후에 입금을 하는데 입금해서 수수료 비용 빼고 입금합니다. 이렇게 돼요. 수수료 비용 차감 후에 입금. 그러면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흐름이 있는데 은행과 채무자 입장에서는 흐름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 저기 급한 자금 필요해서 할인했어요 라고 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은행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할인을 했다라고 통보가 만약에 채무자한테 있다고 하면은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할인했다라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채권자에서 이제 할인 요청을 해서 이제 할인받은 금액은 할인 수수료 빼고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라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번 자, 한번 봅시다.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공개 처리예요. 할인입니다. 만기는 아까 만기 수수료 있었죠? 자, 봅시다. 영지상사에 받은 어음 1,000원을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신한은행에 할인하여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수수료 빼고 돈 받은 거니까 950원만큼 받은 거죠. 근데 이때 50원은 뭐예요? 만기 전 할인인 거죠. 뭘로 해야 돼요? 개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정 과목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을 기입하면 돼요. 그리고 받으러 오면 은행에 넘기는 것으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대변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 온 대변에 1,000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참고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 및 배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급한 자금이 대한 얘기 아니에요. 급한 자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거래를 하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거래로 했을 때 이제 타사가 발행해준 어음 있죠. 사사 발행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타사 거에 발행해준 어음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발행해준 어음은 자수 거래인데 이거는 배서 양도나 배서 양수가 성립 안 하고요. 남의 회사에서 받아놨던 어음을 이렇게 이제 다른 거래처에 주거나 아니면은 상대 측에서 이제 타사 거래 어음을 우리가 받는 경우를 뜻하는 게 배서 양도 및 배서 양수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발행해준 어음은 그냥 통상적으로 어음 받은 거고 타회사의 어음을 받은 거는 배서 양도나 배서 양수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사에서 받은 어음이냐 배서 자사에서 받은 어음이냐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받으러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줄 거 줍니다. 배서 니코 어음을 해석하면 되고요. 양도는 주는 것, 양수는 받는 것의 한자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또 줄 거면 돼요. 물건을 판매하고 구입함으로써 현금 대신 타사의 어음을 받거나 주는 경우. 그래서 현금 대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 자체가 대금을 지급 수령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대신 그냥 타사에 받아놨던 어음을 주거나 아니면 상대방 측에서 현금 대신 어음으로 이렇게 받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줄 거면 돼요. 배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거래처 입력 시 상대 거래처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띄어쓰기 잘못됐죠. 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거래처를 입력함에 유의해 주시면 돼요. 이건 아주 전사회계 할 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바다가 보관 중 양도한 어음은 대변에 받으러 어음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사거래처를 양도를 함으로써 권리가 상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고 상대 회사로부터 받은 타사어음은 차변에 받으러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 거래처가 발행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타사거래예요. 그래서 타사거래처고 이 타사거래처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서양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배서양수하고 배서양도는 상대 거래처가 직접 발행해준 어음이 아니고 타사 거래처에서 그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둘 다 차변 받으러 어음, 대변 받으러 어음으로 처리하되 거래처 이름만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기업 1. 자 매입이에요. 물건을 매입했는데 대금 결제 어떻게 할까요? 기업 2. 다음 달까지 결제해 주면 됩니다. 현금 주시면 더 좋고요. 기업 1. 돈이 없는데 받아둔 어음으로 줘도 될까요? 이러면은 기업 2. 그렇게 하시죠. 예, 이렇게 한 거고 기업 1. 아유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업무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대화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서 양도와 양수에 관련된 거래는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1번입니다. 맞네. 자, 시작할게요. 자, 5-1번입니다. 배서 양도 또는 배서 양수 관련 거래. 자, JB 상사는 요원 상사에게 상품 1,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받아 보관 중인 이원 상사의 어음 1,000원을 배서 양도하였다. 그러니까 배서 양도했다는 거는 이제 타사 거래처에 의한 그 어음을 준 거예요. 현금 대신 어음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 상사의 어음을 줬으니까 이원 상사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돼요?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했죠. 상품을 구입했으니 내 재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기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2번 한번 봅시다. JB 상사는 요원 상사에게 상품 1,000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이런 상사 어음 1,000원을 배서 양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양도를 해주는 게 아까 위였고요. 밑에는 이제 상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우리 회사가 수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계정 과목인 받으러음의 차변으로 처리를 하되 거래처는 누구? 이런 상사 걸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음이 이런 상사의 어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사로 해주고 대변에는 판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어음의 배서 양도 및 배서 양수는 보유하고 있는 어음의 양도 양수함으로써 수수료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배서 양도나 배서 양수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 비용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틀려요. 왜냐? 은행을 거쳐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유를 해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 직접 이제 준 거죠. 수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도를 한 거죠. 양수라고 할게요. 양수 양도한 거죠. 그래서 은행 경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음의 배서 양도 및 배서 양수를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있다 하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고, 만기일 때는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수수료가 발생했으니까 수수료 비용이 있는 거고, 할인인 경우에도
캐피탈에 도움 받아갖고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양수양도는 은행 경로를 안 하니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어음의 부도입니다. 어음의 부도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수업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어음의 부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예전에 기업에 있을 때 몇 번이나 당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줄 거면 돼요. 어음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여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했더니 오늘 만기인데 돈 안 들어와요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상대방 회사가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돈 못 받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은행에 연락이 오죠. 그러니까 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만기인데 이제 실수해가지고 하루 이틀 뒤에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이틀 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음의 부도를 무거래까지 보는 기간을 6개월 기간으로 일단 두고 봅니다. 그러고 최종 부도가 나오는데 이 어음의 부도는 부도 어음과 수표이기 때문에 1차 부도예요. 2차 부도가 아니에요. 1차 부도인데 아직 좀 경과를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받으러 입장에서는 권리 상실된 게 맞는데 부도원과 수표가 만약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도원과 수표는 나중에 권리 상실 넣으면 돼요. 근데 최종 부도다라고 하면은 대손 충당금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완벽한 부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원과 수표를 차면에다가 그냥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최종 부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으러움에 권리는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받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감소인 대변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타 채권입니다. 기타 채권은요, 매출 채권과 다르게 또 이제 영업 외쪽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타 채권이 좀 몇 가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읽어보면은 기타 채권은 선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소모품, 현금, 과부족 5가지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 선급금, 가지급금, 미수금에서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정 과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급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많은 계정 과목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선급금은요, 먼저 지급한 현금입니다. 한자어. 예, 먼저 지급한 현금의 한자어고요. 구입에 관련된 계약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미리 지급하는 것. 끊어서 봐야 돼요. 물건을 구입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사기 전에 계약금부터 먼저 걸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급금이라 부릅니다.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요. 미래상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는 계약금은 결국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급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을 구입하기 전 계약금. 그러니까 구입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고 이제 계약금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상실되죠. 이때는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계약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8월 9일 상품을 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합니다. 구입하기 전 3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선급하였다. 그러니까 구입하기로 하였다라는 의미는 거래가 성립이 안 해요. 회의관리 2급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부분은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상 증감이 없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입하기 전 3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선급하였다. 돈 나갔죠? 그럼 대변을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는 구입하기 전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니까 뭐예요? 미리 지급한 현금, 즉 선급금 차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매에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 8월 13일 30만원에 구입하고 8월 9일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8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구매에 성공을 했죠. 구매에 성공하면은 계약금 어떻게 돼요? 권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구입에 성공했으니까 그 계약금의 권리 자체는 끝나는 거죠. 계약에 성공했고 구입에 성공했고 그러니까 선급금 대변은 없어지는 거예요. 권리 상실. 나머지 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성 계정 항목이고요. 나중에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을 구입했죠. 내 재산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선급금. 자,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흐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구입하기 전 계약금, 그 다음에 구입 성공한 후에 계약금,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고는 하지는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도 한자어예요. 자, 줄 거면 돼요. 가는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가계약, 뭐 가지급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급, 주다, 현금. 그러니까 뭐 임시로 그냥 현금을 그냥 준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임시현금을 주다라는 의미인데 회계 쪽에서 이렇게 줄 거면 돼요. 증빙 없이 현금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겨야 되는 증빙이 있는데 증빙 없이 이제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출장을 가기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회의관리 2급에서는 출장 가기 전 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은 있어요. 그래서 추가하자면은 회의관리 1급부터는 이제 대표자가 그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것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관리 2급에서는 그냥 출장 가기 전 지급한다는 명목 하에 그냥 문제 나오는 거고, 회의관리 1급부터는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임시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대표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가지급금은 임시계정 과목이다. 재무상태표에서 공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이다. 만약에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서, 그러니까 즉 어디냐면은 재무상태표에서 공시할 수 있다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세세하게 좀 보아야 될 필요는 있고요. 결산 시 가지급금의 모든 잔액을 0으로 한다. 남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 가지급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수금입니다. 미수는 돈을 못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받지 못한 현금의 한자어입니다. 미수금.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이제 강조한 부분이에요.
외상 매출금도 물건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미수금도 이러한 의미에서 물건을 이제 팔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배웠던 사람 아시겠죠? 다른 거죠. 달라요. 왜냐? 외상 매출금은 판매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즉 제품이라든지 상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미수금은요, 약간 내 자산의 처분의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 이 계정 과목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돌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제품이나 상품을 의미를 하는 거고, 미수금은 내 재산의 처분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물건을 판매할 때 아까 적었죠.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사용하고요. 마지막 줄입니다. 미수금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닌 유형자산, 무형자산 처분 시 사용하는 계정 과목에 주의한다. 그래서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고요. 미수금은 정작 얼마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외상매출금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설명 한번 봅시다. 자, 11월 1일 JB 상사 보유 토지 1000만원을 희철 공인중개사에게 매각 처분하고 1200만원은 11월 30일에 받기로 했다. 자, 11월 1일자 기준으로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미수예요. 그래서 이때 미수에서 만약에 제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yes예요, no예요? no죠. 근데 만약에 yes라고 했을 때는 제품 매출로 가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죠. no로 했죠. 왜요? 토지 부분이니까 미수금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 차변입니다. 차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차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나면 대변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차변, 미수금을 처리합니다. 얼마? 1200만원. 토지는 얼마에 매각했어요? 내 장부 금액만큼 처리하면 되죠. 1000만원. 나갔죠, 이제. 토지 안녕 이러면서. 200만원 뭐예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죠. 처분한 과정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았죠.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 과부족 쓰는 회사가 사실 몇 없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좀 몇 번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요, 이렇게 끊어 보셔야 돼요. 현금과 부족 이렇게 끊어서 보셔야 돼요. 현금이 과는 지나치다. 현금이 많다. 현금이 부족하다. 말 그대로 부족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지금과 동일한 임시 계정 과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을 조회할 때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잔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시 다음과 같고, 현금 과부족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흐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실제 현금은 700원 있는데 장부상 현금은 1,500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많아요? 장부상 현금이 더 많은 거고. 근데 일치해요? 일치 안 해요? 일치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현금 가부족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장부상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 많은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점은 현금 기준이에요. 현금 기준 봤을 때 장부상 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는 내 돈이 더 나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처리합니다. 장부상 현금이 많은 거는 비용이 더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금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분명히. 이거 학원에서 몇 번 설명했는데 한 번만에 이해된 사람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현금이 더 많이 지출된 걸로 보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실제 현금이 더 많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수익이 더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기록이 안 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로? 현금이 입금된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럼 현금이 들어온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차변이 현금 처리예요. 대변이 뭘로 처리해요? 현금 가부족이에요. 실제 현금 기준으로 실제 현금이 더 많으니까 돈이 더 들어온 셈으로 보는 거예요. 장부상 현금은 돈이 더 많이 나갔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현금이 나가면 대변이니까 그거를 먼저 기준 잡고 나머지를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31일자에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차변에는 어쩔 수 없이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비용입니다. 대변에는 잡익, 수익으로 처리를 해서 모든 현금 가부족 잔액을 0으로 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현금 가부족이 내역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되 현금 가부족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분기 연습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흐름을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10월 5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실제 현금 5만원, 장부 현금 8만원으로 확인하여 현재까지 원인 불명이다. 아,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이거 뭐 도대체 내가 영수증을 어디 놔뒀는지 영수증 못 받았나. 아이씨, 저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현금이 더 많다는 의미는 뭐예요? 돈이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돈 나간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기준으로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금 3만원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 3만원으로 일단 잡습니다. 임시로. 자, 그랬더니 11월 말 됐어요. 11월 말 됐더니 현금이 부족한 3만원 중 15,000원은 퀵 운반비로서 영수증을 발견해서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격리 쪽에 서류가 워낙 많다 보면은 진짜로 다른 서류도 막 많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진짜 어딘가에 그게 꽂혀가지고 내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현금 같은 거래는 그러니까 영수증을 모아놓고 입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일단 놔두자 이러면서 바빠서 다른 데 놔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부족한 3만원 중 15,000원은 영수증 발견해서 회계 처리해요. 이거 운반비 비용일까요? 수익일까요? 비로 끝나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비용은 무조건 차변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로 처리해요. 해당하는 비용과 수익 계정 과목 위치를 잡고 하시면 되고 현금 가부족은 반대로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분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가부적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제 현금과 잔고상 금액이 달라서 이제 이런 경우고, 두 번째인 경우는 이제 운반비로서 영수증 발견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돼요. 12월 말일자. 결국 15,000원은 원인을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잡손이 갑니다. 현금 가부적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잔액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했었죠? 그렇죠. 0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잔액을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다 없애주고요. 결론은 차변에 결국 비용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손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의 이러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4-5번 소모품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소모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소모품비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 부분은 나중에 비용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뭐냐면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 A4 용지, 볼펜, 파일, 사인펜, 기계 부품 등 한번 쓰고 버리는 용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소모품 취급 안 하죠.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급여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에요. 저는 부품, 그러니까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급여지 현실은 그냥 소모품인 경우도 있죠. 이런 회사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가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근데 소모품비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4-6 소액현금 전도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도금은 작년에 회계관리 1급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2번인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액현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 이제 부서가 좀 많은 데는 이제 현금 쓰라고 돈 줍니다. 근데 부서가 적은 데는 이 소액현금 제도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소액현금은 어떤 거냐? 현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액현금, 전도금은 각 부서에서 소액의 비용을 이용할 때가 있다. 여러분들 그 짜잘한 금액들 있잖아요. 짜잘한 금액들 팀별로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5,000원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 죄송한데 10,000원 결제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격리한 입장에서는 이 짜잘한 금액들 이거까지 결제하기는 짜증이 납니다. 진짜로. 격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고안한 방법이 각 부서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일정 금액 줘요. 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걸로 일단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은 돈 줄 때 그걸로 쓰고 영수증 받고 나중에 그 영수증 쓴 내역을 작성해서 격리팀을 넘겨줘라. 이게 바로 소액 현금 제도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 사용할 때마다 격리부에서 결제를 받고 집행해주고 돈을 주는 게 귀찮아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서마다 소액 현금을 주는 거예요.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그래서 내역을 작성해가 돈이 없으면 보충해가 다시 주면 됩니다. 내용은 줘야 돼, 당연히. 어디 썼나? 그럼 만약에 너무 많이 썼으면은 이거 회식비 뭐예요? 이러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데 쓰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그 까칠한 경리들은 다른 부서 와가지고 여러분 회식비 이런데 쓰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이제 도도한 이제 여성분들은 회사에 뭐 회식비 쓰라고 돈 준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진짜 이런 목소리 톤으로 하면은 여자 경리가 이런 톤으로 하잖아요. 진짜 다른 부서도 얼어붙어요. 얼어붙어갖고 나중에 가고 나서 와씨 저거 뭐고 이러면서 막 그래요. 진짜로. 아 우리가 쓰겠다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이제 바꿔가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즉시 대체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팀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소액현금을 주는 거예요. 영업관리팀 얼마, 생산팀 얼마, 기획관리팀 얼마.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그 내역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각 이제 회계팀에 보고를 때리면 돼요. 보고 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또 보충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제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첫 번째. 11월 1일 회계팀은 기획관리팀 소액현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부서에 대해서 이제 300만 원 현금을 지급해요. 돈 나갔죠? 대변 처리해요. 차변을 뭘로 처리하면 돼요? 소액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계정과목 이름이 있어요. 소액현금. 아니면은 전도금이라는 계정과목 쓰거든요. 전도금은 예전 용어라 가지고 전도금 계정과목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정과목을 처리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일이 돼서 이제 각각 지출 내역서를 넘겨줘요. 우리는 입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서 제출해서 이제 대체 분계를 하는 거예요. 운반비 100만원, 간식비 30만원, 신문료 10만원, 컴퓨터 수리비 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각각 비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럼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면 돼요? 145만원만큼 소액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대변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용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상실하는 거죠. 상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소액현금은 대변으로 해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나머지 금액만큼 또 보충을 해줍니다. 145만원만큼 소액현금 보충해서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처리하고 돈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차변에 소액현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노테이션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은 바드러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죠. 바드러움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이제 현금 대신 어음으로 수령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어음으로 이제 수령함으로써 이제 회사에서 상대 회사에서 이제 받는 어음이니까 받으러움 차변에 그냥 처리하고, 만약에 이제 상대 회사에서 타거래처 어음 받았다 하면은 배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차변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이 만기가 돼서 만기 수수료 빼고 돈 받죠. 그래서 만기인 경우에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하니까 대변. 이때 수수료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인은 만기 전 할인이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끝나요. 근데 대신 수수료 비용 빼고 돈 받죠. 이때 수수료는 뭐예요?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구입했어요. 받아놨던 어음을 상대사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배서 양도. 그러니까 타 거래처 명의로 된 어음을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대신 어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게 거절당해 있는 경우 뭐예요? 부도. 자,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채권 아까 했었죠. 선급금 뭐였어요? 선급금은 물건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건 사는 걸 성공했다면은 계약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나죠. 그래서 대변을 처리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은 뭐예요? 돈을 못 받은 거죠. 미수금하고 외상매출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미수금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미수금이고, 외상매출금은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에 관련된 매출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는 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가부죠. 아까 얘기했었죠?
장부상 금액이 더 많다는 거는 돈 나간 금액이 더 많으니까 대변. 현금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거는 실제 현금이 더 많음으로써 현금이 차변. 그러니까 현금 가부족은 각각 반대쪽에 붙이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액현금. 소액현금은 각 부서별로 돈을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일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소액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역 지출서를 받음으로써 비용으로 입력하고 소액현금은 어떻게?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 그리고 나서 보충하면은 다시 소액현금 차변으로 들어가는 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되는 노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동 자산은 이제 현금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채권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회의관리 2급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회의관리 1급에서도 조금 추가된 보충 설명 외에는 회의관리 2급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모의고사 또는 기출연습을 통해서 꼭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재고자산 파트로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